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1페이지 설하고 평주 평강백 사주를 보겠습니다. 임진, 을사, 신사, 신유. 설하고 선생의 설명을 보면 식신과 인수가 모두 투출을 했으나 식신에 뿌리가 없다. 계수일주가 비록 휴수되었지만 인수가 왕하다. 사유, 진유가 모두 합하여 금이 된다. 이렇게 합이 있으면 화하는 그런 것은 좀 참고만 하고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하여간 지금 설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죠. 사중에 병무가 튼튼하니 정관이 재생조를 받고 있다. 산은 일간의 천을 귀인이므로 비록 인수가 식신을 극하고 있지만 그 귀기를 손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른바 재가 약하면 재운이 좋다고 하는 말에 부합한다. 식신운 역시 재를 생하니 기라고 관운은 더욱 좋다. 신유 경신운 인수가 와서 신앙하게 만드니 불길하다. 이 사주는 암재관격이다. 그러므로 인수가 식신을 제거하는 것은 부차적인 작용에 불과하며 중요한 작용은 아니다. 주의 부분을 보면 좀 우방한 바꾸시고 일간이 약할 때가 많으니 시상의 편인은 흉이 더 크다. 인성인데 식신이 있어서 효신이 돼버렸죠. 그래서 효신은 일간을 방부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거죠. 따라서 병호, 정미운은 편인 신금을 제거해서 좋고, 이건 지금 재운이죠, 재운. 역용하는 거죠. 이때는 무신, 기운도 좋은 운이어서 건공 이법의 시기며 이때 공을 세웠겠죠. 경술, 신의 운은 흉하다. 명대 진씨의 자귀다. 이름 진왕무. 뭔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이름이잖아요, 왕무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운을 보고 있는데 주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격신이 신금, 그 다음에 청용신이 임수입니다. 신금을 돕는 기토나 임수를 돕는 간목은 사실 사주에 없죠. 그렇지만 희신군에 들어가죠. 이렇게 희신을 정하면 기신은 경, 정, 개, 무, 병, 을 이렇게 정해지죠. 병화는 신금을 합거해서 합거하면 흉하고요. 합거하면 합류하면 길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는 좀 제대로 봐야 된다. 간목을 희신군에 집어 넣었는데 무토가 올 때만 희신이다.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임수를 우리가 쓰는데 임수를 설하게 되니까 무토가 없는데 그냥 공연히 간목이 온 경우는 그 쓰임이 용도가 없어서 무토를 설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 병호운은 지금
지금 여기 좋은 운이라고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하고 선생도 그렇고 여기 주의 부분도 지금 신금을 제거해서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격국 논에서는 이렇게 맞게 볼 수 없죠. 근데 뭐 일단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뭐 좋아서 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목법으로는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이 뭐좀 재운이니까요. 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화가 기승을 부리니까. 정미운은 정화운은 임수를 원래는 좋지 않은 운인데 신금을 극하니까 안 좋은 운이죠. 그런데 임수를 합류해서 흉중의 길이 있습니다. 미토운은 기토운이죠. 기토운. 그래서 지지로 우선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신금을 돕기 때문에 1번이죠. 1번. 1번 희신운입니다. 2번이 기신운. 무신운. 무토는 임수를 극하니까 좋지 않죠. 신금은요. 신진수국 그리고 사신합해서 기신인 사화를 합류하니까 흉운입니다. 기요운은 기토는 희신운인데 을목이 투간에 있지만 을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유금운은 신금의 근이 되지만 또 유유자영 사유 금국 진유합 지지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뭐랄까요, 좀 분주하고 동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시기. 뭐 전체적으로는 흉운은 아니지만 경술운 경금은 당연히 기신운이죠. 그런데 경금이 기신을목을 합거해 버리면 이것도 보기에는 좋지 않은 운인데 실제로는 좋지 않는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합거한 운이라면 나쁘진 않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을목이 무근하죠. 무근. 그래서 을목이 쇠한 편이죠. 그래서 경이 오면 을목은 임수가 생하고 있고 진 중에도 뭐 지장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을목을 합거하면 좋은데 좀 원활하게 임수 등으로 인해서 합거하지 못하고 합류해버리죠. 그래서 원래 기신인데 더 기신이다. 기신작용을 한다. 술토는 진술 충울해서 무토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동주에 있는 임수가 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신이죠. 신해운, 신금은 아까 격신이기 때문에 희신이고요. 그 좋은 운이고 해수도 임수니까 사화를 충합니다. 좋은 운이죠. 지금 그래서 경술 신해운은 흉하다고 그랬는데 신해운은 주보로 보면 흉하지 않고 괜찮은 운이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신금을 격국에서는 이게 효신로 돼서 흉신이 되니까 재화를 했는데 이걸 재성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주보법에서는 이 신금 편인이 격신이 되어버렸죠. 격신.
신약한데 개수가 뿌리가 없고 저기 멀리 진중이 하나 있고 년에 그 임수가 있는데 임수는 도리어 을목을 생해서 개수를 돕지 못하고 개수를 설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 일주가 약하고 편인을 보면 편인은 일주를 돕지 않는 효신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면 이 주보에서 신금을 격신을 취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유가 금국을 이루어서 일주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작용을 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격신으로 취하고, 임수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수는 경금을 방어할 수 있죠. 사중 병화를 경금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더니 무토가 또 있습니다. 무토가 그 경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금이 운에서 오면 흉하다. 저는 흉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격신이기 때문에. 이 진왕모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중국 사료를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신의 운을 제가 따로 적어놨죠. 그래서 경술은 지금 안 좋다고 하는 운을 제가 안 좋은, 신의 운은 좋은 운이고 경술운은 뭐 좋지 않은 운입니다. 가신이기도 하고 을목 기신을 합류하니까 좋지 않고 경금이, 술토는 관성이 기신이고 진을 충해서 무토가 또 나와서 임수를 극합니다. 그래서 청하게 하는 글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가가 혼잡되죠. 경술운에. 그러면 진가가 혼잡되면 뭐 수명이나 크게 다치거나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이 예상되는데, 경금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인성, 이것이 겁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인성은 뭐 의지처, 뭐 보호막, 실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겁재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겁재는 뭐 무슨 경쟁 탈락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관직을 뭐 박탈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신의 운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해소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 주보로 일단 그릇을 판단할 수 있고요. 주보에서 운노를 각 개별 글자별로 판단할 수가 있죠. 격국에서는 성정을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 품성이나 이런 것들. 주보와 격국이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월을 기준으로 왕하고 청한 것을 주신으로 삼기 때문에 주보에서 월을 기준으로 격국 용신을 취하는 격국법하고 당연히 겹치죠. 그런데 그냥
겹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서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청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혼잡, 이걸 가장 꺼리는 것이 주어법인데 전통 격구법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세밀한 언급이 없죠. 제를 우리가 제격이다 하면 정제가 원령이면 편제를 꺼릴 수 있죠. 제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데 그냥 인수나 재성은 다 희신군으로 넣어서 다 그냥 그 선신, 아까 그 사길신으로 봐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항상 뭔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틈틈이 부족한 어떤 부분이라 생각되면 자료도 찾아보시고 채워 넣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격의 상관을 대동한 경우에는 재우는 형통하고 칠사루는 불리하며 운이 정관이나 인수로 행하는 경우에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였다. 제대상관은 제격이 상관의 생을 만난 것이다. 재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상관이 좋지 않은 것은 상관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신, 악신,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좋고 나쁨을 가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격을 취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격을 취할 때는 명칭이 상관격이라고 해서 귀하지 못하다거나 항상 관사 구설을 일으키는 문제라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격 말고 사주팔자에서 이것을 쓰고자 할 때, 그러니까 상신이나 구응신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자 할 때는 항상 그 본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양인격에 우리가 살을 그 상신으로 삼아서 양인의 흉성을 제압하는데 그것이 성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성격된 경우에 항상 살과 그 양인의 흉성이 항상 뭐랄까요, 사주팔자를 항상 배회하고 있다고 봐야죠. 항상 잠복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살루는 불리한데 재봉 식생에서 살루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재봉 상관에서는 살루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금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자평긴전은 좀 분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살과 상관은 이성간이다. 그러니까 상관은 가살이라고 하잖아요. 가살. 식신은 제살이라고 하죠. 가살은 눌러서 없애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린다. 부리고 조종한다. 제는 누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살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걸 부리고 어르고 달래고 조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흉성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서 보면 이성관계니까 약간 살아남아서 명부에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 제기를 도설하고 공신하여 조는 아니라고 이해한다. 가라고 하는 글자를 식신은 제라고 하는 것을 살을 완전히 진압하는 거지만 가는 그렇지는 않다. 관으로 가면 관은 근본적으로 명국에 들어오지 못하니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관직에 임명하려다가 중도에 취소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진급 예를 들면 심사에 올라갔다가 간발의 차례 떨어진달지 그런 거잖아요. 아예 관직을 진급 대상이 못 되는 그런 경우보다 더 어떤 상실감이 클 수 있죠. 설하고 선생의 또 평주를 보면 제격에 상관이 있는 격국에서 인수가 있거나 비겁이 있을 경우에 신강하다면 상관 생제를 쓰고 신약하다면 방신한 운이 길하다. 이건 당연하죠. 왕학사, 갑자신미, 신유, 임진, 제격을 설명하면서 거론했던 왕학사의 명조다. 상관이 비겁의 기운을 설기하는 용신이다. 진유가 합하여 금이 되고 6월에 생했으니 토는 건조하고 금은 물러져 있다. 자미가 서로 해야지만 토를 윤택하게 하여 금을 생조하니 나쁘지 않다. 자수는 더군다나 재를 생하는 작용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상관을 용신화하는 까닭은 실은 조후와 통관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재운이 가장 길하고 식상운 역시 좋으며 비겁은 역시 무방하고 정화칠살은 용신 임수 상관을 합관이 가장 나쁘다. 정관 병화는 신금과 합하고 인수는 상관을 제거하니 용신 파괴함으로 나쁘다. 주의 부분을 보면 제월의 천간에 상관이 투출했다. 제대 상관이다. 이런 격국은 가장 먼저 일간이 왕해야 된다. 일간이 튼튼해야 되겠죠. 일간이 불황한 경우에는 신왕운으로 가야 된다. 명국 중에 일간이 왕하면 상관 및 제왕운으로 가는 건 모두 좋은 운이며 인운은 흉하고 관살운은 구체적인 조합을 봐야 된다. 왕학사는 상관으로서 생제하는 용인이 비견 신금은 흉하다. 임신, 신자진 수국, 그 다음에 계유, 인비를 자영하고 손상, 식상을 생하고 갑술 우례운 모두 간목 재성이 왕운이니까 좋다. 병자 정축운은 신금을 극과하니 여전히 좋다. 주보로 보면 일단은 지금 써놓은 것이 신금과 간목이 서로 긴첩해서 불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비견과 재성이 서로 불화하니까 좋지 않다. 잡기 제격이 비겁을 만나서 극을 당하니까 파격의 우려가 있는데 왜 파격이 아닐까? 이 시간에 있는 임수가 신금과 간목 사이를 통관시켜서 쓸 수 있을까? 지금 상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밑에 진과 자수가 반합 수국을 이루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중간에 개입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임수는 그래서 천간임수는 가신 경금을 설하는 용도로서 우리가 청용시로 취했지만 지금 여기 팔자 구조에서는 이미 지금 신금을 설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신금의 그 좌 미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 임과 그 좌지 진토가 년에 있는 갑으로 연결돼서 갑목을 생하기 때문에 신금으로부터 보호는 가능하다. 이런 구조로 지금 보는 겁니다. 원명국 중에 일간이 왕하면 상관 및 제왕으로 가는 것이 모두 좋다. 이는 흉하고 관사는 부처죠. 왕학사는 상관으로서 재를 생하는 용도다. 갑을 생해야 되는 거죠. 비견신금은 흉하다. 뭐 본 거죠. 자, 주보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주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신군이 이렇게 도출이 되죠. 경정계무을병. 정화는 임수를 지금 합하고 있는데 임수를 합류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기신, 희신군을 나누고 운을 볼 때는 원국에 있는 글자와 간합을 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찾아내면 그 어떤 결정적인 어떤 방향 전환이나 뭐 이런 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병화는 운에서 만약에 병화가 왔는데 유년에서 경금이 왔다 그러면 병화도 희신이 되겠죠. 비록 신금을 합하긴 하지만 경금을 제거해 주니까 그 부분에서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주의 작용관계를 우리를 볼 때 항상 주의 보자라고 했죠. 동주의 작용관계는 항상 최종적으로 판단하자. 영향력의 대소의 어떤 희기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이모대원이다. 그러면 한자를 안 쓰다가 좀 쓰면 오자마자 이모대운이다 그러면 임수 구간에서 오화가 지금 일종의 계두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화는 오화 구간이 되면 천간 임수에게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화를 쓰려고 하는 경우에 그 역량이 좀 줄어든다. 이게 동주 상태를 보는 방법이죠. 천간 임수의 구간에서 임수를 쓰려고 봤더니 지지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 중에서 기토도 있고 해서 임수가 활동성이나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천간끼리 대입해서 희기를 나누고 그 희기 상황이 동주에서 봤을 때 임수가 희신이라면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봤더니 그렇게 못 되더라 하면 희신 어떤 상황이 좀 더 감축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임신우는 임수는 여기 청용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신운이죠. 1번. 그 다음에 신금은 일단 격신이 이신금인데 신은 경금을 품고 있죠. 비록 임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자진 삼합수국이 되죠. 그래서 임계수가 같이 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발자는 임수가 필요한데 계수까지 왕해지는데 계수를 제거해 줄 만한 그런 글자가 천간에는 없죠. 미토가 있긴 한데 지지에 이 삼합의 어떤 기운은 천간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신운은 좋지 않은 운이다. 겁재운인데 겁재. 채로도 겁재, 격으로도 겁재입니다. 그 다음에 계유운. 계수는 기신운, 유금은 희신운. 갑수로는 당연히 갑목이 임수를 돕는 거기 때문에 희신운이고요. 술은 기신운이죠. 정화운이 이제 지금 정임화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화운은 본래는 신금을 극하기 때문에 기신운이 됩니다. 그런데 합을 해서 임수를 합류시키면 임수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진토에게 설을 당하기 때문에 합류시키면 희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1번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축토도 마찬가지예요. 축토는 기토인데 그 지지에서 충미충해서 기토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에 유축신해서 금이 왕하죠. 금이 격신이 혼잡되는데 임수가 있어서 그것을 제어가 가능해지면 그 금이 격신이 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신으로 될 뻔했다가 기신 역할을 할 뻔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수도 여기서 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좋지 않긴 하죠. 여기서 지금 격신이 임수인데요. 청용신이 임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운이 한 글자가 5년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5년 내내 아무런 이상이 없이 희신이면 희신, 기신이면 기신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제격의 칠살을 대동한 경우 합살이나 제살을 논할 것 없이 식상이나 신왕의 방향이 좋으며 제격의 칠살과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가장 적합하고 재를 만나는 것도 반드시 꺼리며 상관과 식신의 방향은 또한 그 상황에 따라 따른다. 제대칠살은 분명히 파격이죠. 운에서 구응하게 기댈 수밖에 없다. 합살이든 제살이든 모두 좋고 제살이든 합살이든 재를 남기기만 하면 존재하면 파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좋으면 도약할 때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때가 더 기회가 더 올 수 있죠. 이런 유형의 파격은 행운에서 겁재가 합살하고 상관이 합살하고 식신이 제살하는 운에 재물이 좋다. 신왕으로 가도 좋은데 신왕하면 항살, 살에 대항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살, 살에 맞서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죠. 강경한 것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제가 살인을 용하는 경우 인성을 이용해서 화살하는 것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파격의 위험이 있다. 인성을 제격의 인성을 걱정 없이 쓸 경우가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따라서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 이는 반드시 월간에 투관하고 만약 인이 조우작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할 뿐이고 귀하지 못하다. 이런 유형의 인의 작용을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려버렸기 때문에 인왕운이 가장 좋다. 재운을 만나면 끝장인데 인을 멸하고 살을 도우니까 살은 몸을 공격해버린다. 식상운은 괜찮은데 인이 있어서 식상은 명구에 들어오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인이라고 하는 이성이 억지로 개입하면 대운 식상은 필연적으로 제사를 하니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격의 살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식상이 와도 인성한테 그 핍박을 받으니까 식상은 오히려 제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설하고 평주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장운, 이게 합살 존재죠. 을경합을 하고 무토 재성을 남기는 거죠. 선간의 을이 경을 쫓아 금으로 변하고, 이렇게 항상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좀 봐야죠. 지지에서 일단 그리고 천간에서 일단 금으로 바뀌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의 진이 유화합하여 금으로 변했으니 제가 칠사를 강화시켰다. 당연히 오중의 정화 삼관이 제사라는 용신이다. 제가 때를 지어 칠사를 강화시켜 내 몸을 극하는데 어찌 죄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기쁜 것은 진월 진시에 생하여 일간의 간목에 여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하다. 인묘의 신앙하게 하는 대운을 만나고 대운의 병정이 제사라니 귀하게 되었다. 을의 가분에도 방신할 때 좋았다. 그러나 자운은 용신 오화를 충하니 생사를 갸름하는 두려움이 있다. 자운은 비록 자진이 회합하여 충을 해소한다고 해도 완전히 해소하기 힘들다. 신약하면 인수운이 마땅하지만 제사라는 사주에서는 인수운이 좋지 않다. 용신을 극하는 까닭이다. 그냥 합살 존재죠. 좀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합살 존재. 주의 부분 보시면 제월에 출생하는데 천간에 칠살 투출하면 제대 칠살이다. 이런 격국은 제살이 필요하므로 파격이니까요. 운이 식상 또는 신왕한 운으로 가는 기뻐한다. 무장원의 을목으로 합살하는 용신이다. 기묘 무인운은 일간이 통근하고 강화하게 되어 길하다. 정축 병자운은 칠살 경금을 극거하니 기쁘다. 을해운은 을목이 합살하니 길하고 갑술은 흉하다. 주보로 오면 오정화 상관이 격신으로 합니다. 을목은 을경합으로 합류되고 있습니다. 합류. 그래서 쓸 수 있죠. 정화를 돕는 을목. 그 다음에 병화가 혼잡하는 것을 무토로 써서 막 씁니다. 급한 경우에는 임수도 희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신군을 추리면 기신군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병화는 기신이긴 한데 경금을 극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신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경금이 을경합은
경금이 합거되고 을목이 합류되는 겁니다. 지금 이 팔자 구조에서는 을경합은 이 팔자에서는 좋은 합에 속한다. 기묘우는 기토는 기신입니다. 그리고 묘는 을목의 근이 되죠. 근데 유금을 충하고 을목의 근이 돼서 충을 당해서 옮겨 들어가서 충을 당하기 때문에 흉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을목이 그래도 근이 되는 글자가 오니까 묘운이 나쁘지 않다. 무인운, 인운은 인호화국을자죠. 인호화국. 그래서 병정화가 혼잡한데 일단 이름 나쁘어 보이지만 그 화의 병화는 무토가 투간에 있어서 문토가 견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나빠 보이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다음에 정축은 정화는 당연히 격신이니까 희신이고 축은 그 경신금을 혼잡하게 하죠. 유축이 금국을 이루잖아요. 반합국. 다른 건 제가 쓴 대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갑술운을 보면 갑목은 기신운이죠. 무토를 극하니까요. 이 팔자 지금 경금이 지금 합거된 상태라서 갑목이 무토를 극할 수 있습니다. 술은 본래 무토를 쓰는 그 팔자이기 때문에 희신이죠. 그런데 화국, 오술 화국이죠. 그래서 병화가 혼잡됩니다. 무토가 나와가지고 경금이 지금 호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흉한 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경금이 합류 상태로 돌아오면 무토를 설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경금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 이여사 사주는 자월 무일이죠. 무인일주. 일간이 일지에 장생을 깔고 앉았다. 비견의 도움을 얻어서 신왕하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신왕한 사례가 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식신이 제사라는 용신이 된다. 쟤는 식신의 기운을 설기하여 실사를 도우니 용신이 되지 못한다. 자진이 회합하니 토금 수목이 상생하여 기가 유통되고 있으니 귀하게 될 징조이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팔자는 무토가 경금을 생하여 간목 칠사를 제가는 용신이다. 기축경인 신묘우는 기라고 임진개사우는 제가 와서 생산하니 흉하며 개사우는 더더욱 불리하다. 주보로 취한 것과 이 격국으로 보는 것 대운의 기둥이 반대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보는 지금 격신은 개수, 그 다음에
개수를 호유하는 글자가 지금 여기서는 없고, 그 다음에 청용시는 임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간목, 그리고 경금을 방어해주는 병화가 필요하죠. 간목을 지켜내야 됩니다. 대운은 지금 제가 표시한 대로 보시면 되고, 개사대운, 개수는 본래는 격신이죠. 그런데 무토가 투간에 있어서 무토를 합합니다. 그런데 무토를 합류해버리죠. 무토가 뭐 하는 글자인가요? 병화를 설하는 글자죠. 그래서 무토는 기신인데 경금을 생하고 병화를 설하는 기신이죠. 무토가 합류돼 버리는, 그것도 합류를 만드는 원인이 개수 격신입니다. 매우 흉하죠. 반전이라는, 흉하게 반전. 그러니까 정제, 비견.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희신이었다가 기신 역할로 바뀐다거나, 운에서 기신이었는데 운에서 희신 역할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면 쪽집게 소리를 듣기도 할 수 있죠. 쪽집게 소리에 너무 그런 맛에 길들여지면 자꾸 사주팔자 명리학을 정통으로 접근하지 않고 편법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비전 이런 걸 찾아서 헤매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설하고 평주분 볼까요? 월령이 재성이고 칠살과 인수가 모두 천간에 투출한 경우에는 인수가 화살하는 용신이 된다. 제가 칠살을 강하게 하니 칠살로 돈해야지 제로 돈할 수는 없다. 인수가 용신이므로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가장 좋고, 재운은 용신인 인수를 극하니 반드시 나쁘며, 식신 상관의 운 역시 대체로 나쁘지만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재월에 출생하고 칠살 투출하면 일간은 쇠약하니까 인성으로 화살하는 경우로서 재용 살인이라 한다. 이런 격국은 이는 손상이 불가하며 칠살은 제복이 마땅하다. 따라서 인성을 극하는 재운은 흉하고 칠살을 극하는 식상운은 대체로 좋다. 조시랑 사주는 을축, 정해, 기해, 을해. 기쁜 것은 재가 지지에 숨어 있고 천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천간에서 살인 상생하니까 인수가 칠살의 기운을 설계하여 일간을 돕는 용신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부분에서는 이 팔자는 정화인성으로 화살하는 용신이다. 일간은 연상에서 강근을 얻으니 좋은 일이다. 을축, 정해, 기해, 을해. 이렇게 있죠. 병술은 신왕의 인성을 만나는 게 가장 기쁘다. 병술은 신왕하게 해주고 하는 인성을 만나니까 기쁘다. 좀 잘못했죠.
의우는 을목칠살은 식민의 극을 당하니까 무방하고, 갑신은 숨겨진 우환을 가지고 오고, 개미우는 제거와서 극인하며 흉한데 좋은 것은 동주 미토가 방신하여 왕하고, 이모우는 임수가 와서 정화를 극하니까 흉하다. 그게 합하는 거죠. 주보법으로 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격신은 임수, 용신은 축 중에 경금이 있습니다. 고로. 그 다음에 개수를 설하는 을목. 이게 지금 청용신이죠. 기토를 취하면 기토. 이게 지금 기정. 지금 천간에 없는 글자죠. 천간에 을목이 있어서 지금 기토를 극할 수 있는데, 정화가 하나가 나와서 을목을 설하고 기토를 돕는다, 이렇게 해서 기토와 정화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을목이 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을축입니다. 을축. 동주에서 또 기토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을목과 정화를 취하는 것이 더 제대로 된 주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 경금, 을목, 정화, 이렇게 희신군이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면 기신군은 당연히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병화가 기신인데 경금이 지금 투간하지 않았습니다. 경금을 제거하려고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병화가 기신이죠. 그런데 경금이 투간하지 않아서 조우의 기능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병화, 초운 병술대운의 병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신이었는데 기신 역할을 안 한다. 임성이 이 팔자는 이 병술대운에 좋은 작용을 한다. 다만 술토는 좋지 않죠. 임수, 격신이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화운 볼까요? 오화. 임오운의 오화. 임오운을 보면 임운은 임수 격신운이잖아요. 당연히 최고 좋은 운이죠. 그런데 정화를 합거했다. 그럼 정화는 희신이죠. 그래서 좋은 운에 좋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왜 정화를 합거하면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신금이 오면 유년에 1년짜리 유년에서 신금운이 오면 이것은 그대로 을을 극하죠. 그리고 개수를 생합니다. 이 팔자에 개수가 없는데 개수 생할 수 있죠. 신년이 오면 신년. 그러면 언제 생할 수 있냐, 개수를. 월에서 개수월을 만나면 가능하죠. 그래서 좋지 않다. 각 글자별로, 대운 글자별로 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주보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리고 희신군, 기신군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병신운을 볼까요? 병신운, 신금. 신금은 본래 신경이니까 꺼리는 글자죠. 인신충 하고, 그런데 인신충 이렇게 해서 병무가 충으로 손상되지만 기신인 간목이 제거되죠. 충거. 그래서 신운은 기신이 희신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반반 정도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유년마다 봐야 되겠죠. 무술운을 볼까요? 무술. 상하 무토가 격신이니까 상하 좋은 운이죠. 그런데 미술형으로 기토가 형출됩니다. 개수가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 그래서 개수를 극하고 그런데 무토가 와가지고 개수를 합류하게 되죠. 합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술 대운이 와서 개술 합하고 이거 술이 또 미술형으로 무토가 또 나오고 해서 개수가 굉장히 그 위태로울 지경이었는데 합류하는 바람에 흉이 해소되고 오히려 기란 작용을 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뭐 위협적이다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닌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위협적이. 일간이 뭐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해운은 당연히 기토는 기신운이죠. 그리고 해수는 무병이 같이 동궁하고 있는 사화를 그대로 충하죠. 기토 칠살운, 그 다음에 해수는 겁재운인데 격신과 용신을 충하기 때문에 흉하죠. 왕태복 팔자. 주보 나누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유대운, 정임합이 있습니다, 정임합. 근데 이때는 임수가 합거되니까 정화가 기신군에 속해 있지만 같은 기신인 임수를 합거해서 정화가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화가 재입니다. 재. 그리고 격신 기준으로는 겁이 되겠죠. 일주 입장에서 어떤 이게 뭐 재물 뭐 이런 것인가요? 활동?
이런 것들이 겁의 좋은 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사회생활할 때 겁재가 좋게 작용해서 뭔가 그 얻어지는 걸 떠올리면 당연히 뭐, 뭐 경쟁에서 뭐 우위를 차지하는 것,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상서명은 이렇게 주보를 나누고 신축운 같은 경우를 보면 병화가 지금 여기서는 기신군인데 신금이 와서 두 개의 병화를 같이 묶어주죠. 그래서 나쁜 운이 아니다. 신금과 병화가 다 기신인데 나쁜 운은 아니다. 신금이 재성인데 격신으로 말하면 인성이죠. 그래서 재성, 인성. 재성이 인성의 어떤 측면으로 길하게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운 같은 경우 인목은 본래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 이런 것 다 기신군이기 때문에 그 흉문이겠죠. 그런데 원국에 신금이 있어서 이것을 방어해 줄 수 있으니까 큰 위해는 되지 않는다. 축운 같은 경우는 원래 기토 본기로 보면 기운인데 이게 지금 기토의 목적이 개수를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개수를 지금 제거하지 못하면 좋은 작용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오화에 정화를 쓰는데 이 정화를 뭐 축오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를 손상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자운 같은 경우는 자오충 해서 자수, 그러니까 개수가 기신이지 않습니까? 기신. 오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데 운에서 들어오는 가신을 오화가 막아내는 거죠. 충으로. 그래서 격신 입장에서는 겁재가 자기를 위해서 호위작용을 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오화 양인으로서 적사라면 자연히 오화 양인은 기쁘고 살은 흉하여야 된다. 설하고 평주에서는 제살운인 뭐 기해, 병자, 신축, 이민운에 귀하다고 하는데 이 팔자는 일간이 강황한데 이것도 좀 문제죠. 일간이 강황할까 하는 건 좀 문제입니다. 년월의 비견이 탈재함이 흉함으로 칠살로서 비견을 제거하고 재를 지키는 것이 길하다. 따라서 금수가 왕지로 가는 운이 길하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게 뭐 왕하다고 하는 것도 일간이 강왕하다고 하는 것도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제함이 심하다. 년에 2개의 병화가 있고 천간 임수가 투관에 있고 월은 신진 임수 신진으로 수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왕하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일간 강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주복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격이나 체의 입장을 또 구별해서 나눠서 또 볼 수 있죠. 이 뒤에 지금 제격도 이렇게 다시 정광극처럼 다시 제가 다 명조를 또 음양조우법, 뭐 주보법, 뭐 격국법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하지 않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건지 임수 살성이 기신이죠. 그러면 그걸 주보에서 취한 희용신 중에서 항상 계산글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여기 용신으로 정했잖아요. 무토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간목이 극하는 것을 경공으로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보법에 다 설명된 내용들이죠. 여기는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조시랑의 주보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보를 간목을 격신으로 잡았는데요. 간목 원래는 해 중에 해가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지금 해가 2개면 형이지만 3개면 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따라서 간목을 취할 수 있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건 형이 일어난다고 보고 또 옆에 형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임수를 그러면 쓸 수 있는데 임수는 어쨌든 그 동탕된 상태죠. 축중에 또 경금이 있습니다. 고신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간목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간목은 기신으로 그리고 임수를 격신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타당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는 이렇게 바꾸고요. 귀를 계산할 때는 을목 살성이 있고 간목이 있죠. 그래서 본래는 을목 기신이니까 정화 취하고 간목은 경금을 취하고 2개를 취하고 정화는 을목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취하는 게 맞죠.
그래서 드러난 걸 계산하면 10급, 드러난 걸 계산하면 한 9급 내외, 9급 내외 정도 됩니다. 정화가 3급 내외, 그 다음에 간목이 1급 2분, 경금이 4급에 6급이죠. 그럼 합계가 경금이 6급, 합계가 10급 5분인데 을목 2급이 사실은 정화를 꺼지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 급수를 빼주면 8급 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안 했던 그 해수 이런 부분에 꼼꼼히 그 부분 차에서 더하면 8급 8분 정도 나오죠. C랑이 뭐 9급 정도 되니까 지금 정화를 빼주는, 을목을 빼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을 돕고자 하나 공연히 기토를 극하고 정화를 손상한다. 그래서 관기 급수를 계산할 때 본래는 을목을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을목이 천간에 투간에 있는 것을 차감해 주어서 9급 내외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양시랑 같은 경우도 앞에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귀를 계산할 때는 지금 병화를 보는데 병화가 기신이면 임수와 간목으로, 그래서 계산해보면 임수는 천간 2급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육급이고, 그리고 또 병화가 년월에서 년월에서 계산하면 임수한테 극을 당해서 분수니까 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6급 8분, 임수가 2급, 그래서 8급 8분 정도 되죠. 앞에 조시랑도 지금 8급 8분 나왔지 않습니까? 양시랑도 8급 8분이 나왔네요. 주어법으로 계산한 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무명소부는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왕태복, 10급 6분 정도 나옵니다. 10급 6분. 귀는 무토가 기신이죠. 그래서 간목을 보호한 경금. 그래서 간목이 2급. 병화는 3급 3분. 그리고 임수는 천간 1급이고 연이 고지 6분, 월이 1급, 무토는 3급. 계산하면
10급 6분. 병화는 임수가 투관했는데 그래서 얻지 못하고 귀신 임술은 경금을 설하고 갑을 도우니까 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임수가 2급 6분이잖아요. 임수가 2급 6분. 그리고 무토는 년과 월. 무토가 6급이네요. 그래서 2급과 8급에 10급 6분이죠. 병화는 얻지 못한다. 병화는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 2급, 병화는 계산하지 않는다. 평강백은 뭐 앞에 설명드렸고, 여기도 앞에 걸 보시면 됩니다. 임상서, 귀는 무토와 병화와 을목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격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격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